안녕하세요. 구킵 상담소 잘 봤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거. 2부도 그거 2부도 있어요. 잘들 지내시죠? 제가 할 거 하고.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 갔다 와서 기름진 거 엄청 많이 먹고 살이 좀 찐 상태에서 찍었더니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됐다고 누가 놀리길래.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돼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 때 조금 부어서.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체급을 아예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한 일주일째 운동을 진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저 이 정도로 열심히 진짜 죽을 것 같이 운동한 건 좀 처음인데, 먹는 것도 좀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날씬해져 보겠습니다. 될진 모르겠어요. 저희가 집안이 고모들이 6인데 고모들이 다 등치가 있으세요. 우리 아빠는 근데 운동량이 엄청나서 날씬하신데, 하여튼 좀 미안합니다. 돼지 같은 모습 보여가지고. 댓글에 정신병자 한 놈이 계속 악쓰면서 지랄하던데. 뭐 한두 명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근데 저는 그런 거 사실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여가지고. 저한테 지랄하는 사람들은 좀 보면은 진짜 그런 느낌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어떤 래퍼를 되게 광적으로 빠는데, 어떤 래퍼를, 저를 진짜 싫어하는 무델이란 친구가 어떤 래퍼를 광적으로 빠는데, 그 래퍼한테 그래서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약간 혹시 막 레슨 하거나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공연 때 오거나 해서 그럴 때 딱 진짜 봐도 광신도 느낌 나는 사람 없냐. 그랬더니 존나 많다. 걔네들 보면 정신병자인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인지도 이해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찾아와가지고 뭐를 요구해도 잘 안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게 보여서 그게 악화시킬까봐 안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엘리에서 글 쓰고 있는 애들 중에나 뭐 유튜브, 힙겔 이런 데서 누구 악물고 깐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과몰입이란 말이 되게 남용되지만, 그 사람이 진짜 과몰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 진짜로 병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비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이에요, 그게. 저도 막 공연 찾아오고 아니면 저한테 DM 주기적으로 막 맨날 보내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딱 봐도 그냥 정신적으로 되게 불안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보면 제가 좀 일부러 매몰차게 대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두 개 막 그랬어요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그 친구들이 되게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매몰차게 냉정하게 대해요. 제가 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사적인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병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안녕하세요. 시비 걸기 위해서 DM 거는 게 아니라, 시비 걸기 위해 DM 거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이제 인터넷에서, 뭐 저는 근데 그런 거를 신경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신경 쓰이지만. 근데 뭐 되게 건설적인 얘기가 많던나요? 저 한번 볼게요. 국힙 상담소. 누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그냥 뭐 사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약간 덕화야 너무 귀여워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예 안 들어보고 막 썸네일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관심이 아예 없다가 이제 이번 기회로 이건 되게 좋은 거긴 한데, 뭐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최근에 큰 발매 이후에 킹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뒤늦게 보고 말 정말 잘하시나 어떻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만,
더 잘해야죠. 제가 근데 형들 앞에서 조금 제가 얘기가 정리가 안 된다고 너무 막 규모가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샜는데, 그리고 제가 의도한 부분을 형들이 좀 잘못 받아들인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넘어간 것들도 있는데 알아서 잘 편집이 됐더라고요. 한 명이 계정 돌려가면서 욕받고 좋아요 받고, 그래서 그런 짓을 해? 제목에 형들은 진보세요 보수세요 그거 좀 그렇던데. 근데 뭐 사실 약간 팔로알토 형이 제가 이거 국힙성남수 찍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그 클럽 블루프린트에서 그 오도마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날 만났어요, 팔로알토 형을. 근데 형이 요번에 국힙성남소에서 조금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의미 있는 고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너가 나와서 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조금 사람들 생각할 만한 얘기도 좀 진지하게 많이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약간 제가 요런 부분을 이렇게 한 70을, 그러니까 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한 요쯤에서 형들이 생각하는 얘기가 딱 들어오니까 제가 요 뒤에를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거 결국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좀 아쉬웠긴 한데, 근데 그거는 제 미숙함이고 내 형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더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되게 재밌게 하고 왔고, 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막 너무 걱정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봐도 좀 너무 좀 턱이 존나 나와 있고 막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살을 빼야죠. 저 때만 봐도 지금하고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때 제가 미국 갔다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기름기 있는 거 먹고 땡땡 좀 이렇게 돼 있었던 상황이라 조금 그렇긴 하네요, 보기에. 총 몇 시간? 2시간인가 얘기한 것 같아요. 2시간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짧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랬어요. 근데 뭐 저는 사실 다른 문제보다도 그냥 재밌는 얘기를 되게 했고, 그리고 그 덕화이엇 형이 되게 제 고민을 되게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얘기를 맞장구를 많이 쳐주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이런 예가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저의 이 고민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얼만큼 의중을 파악하느냐인데, 제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는 거 보고 와, 한숲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삶의 경험과 품위와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한숲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제가 조금 미숙한 부분도 많이 커버를 해주신 것 같고, 일단은 아직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부분까지 좀 보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저도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얘기했더라 마지막 갔을 때. 제가 정작 얘기하고 싶었던 건 조금 아껴뒀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데자부 그룹 유튜브 보니까 새로 들어오면 인터뷰 한 번씩 하신다는 신바자님 찍나요? 내가 그거 찍었어요. 젠틀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과잉을 진짜.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그거 찍긴 찍었는데 지금 저 물어봤어요, 회사에다가 안 나오냐고. 네. 국힙 상담소 보면서 점심을 먹었구나, 현준아.
근데 그거 아직 안 끝나서 뒤에가 되게 얘기 재밌는데 모르겠다 어떻게 편집될지. 일단은 뭐 전에 얘기한 것들도 일단은 말문을 이렇게 한번 터보자 이렇게 해서 텄던 건데 그게 얘기가 좀 많이 불탔어요. 형들도 각자의 의견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 편은 무슨 얘기 하셨나요? 그 2편을 봐야 재밌죠. 제가 여기서 얘기한, 그리고 사실 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저도 되게 감사했던 게, 요번에 그 티저 영상 보고 느꼈는데, 제가 팔로알토 형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는 동안에, 덕화여 형이 가가지고, 이거는 내용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약간, 2부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감사했죠. 디테일하게 이 내용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거 찍고 나서 좀 좋았던 게, 형들이 가시면서 약간 근 몇 화 정도에서 사람들이 사실 큰 의미 있는 고민이나 아니면 보통 본인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되게 키드밀리시 이후로 되게 의미 있는 한 화가 될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감사했죠. 그런 얘기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래 안 그래 언니? 응? 그래 안 그래? 저 언니가 와가지고 있어서. 아 그래? 네가 물어보고 싶은 거였어? 그렇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지. 강아지 인형 아니고 진짜 강아지인데요? 손? 옳지 이렇게. 강아지 인형 아니고 강아지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얌전해서. 여러분 요즘 좋은 거 있나요? 저는 귀여우세요? 시즌2 내용이 딱 킬링타임 정도 같았는데 마지막 편에서 그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냥 약간 재미 위주로 갔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셔서 좀 감사했고. 저스티스님이랑 오웬님 나오시고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런 댓글 말고 있는데. 네, 저도 오웬 형 거 보고 저스티스 형 것도 봤는데 그냥 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전 저스티스 형 근데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던데. 그 형이 얘기했던 거 제가 한참 전에 봤는데 대충 얘기한 거 한번 봐주세요. 그 형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저스티스 형은 그 얘기했어요. 내가 일단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하는 게 고민이 사실 아니다. 왜냐면 고민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내가 하면 되는 문제들이라서 사실 고민이라고 할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수다 떤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래퍼들 중에서 굉장히 이런 여기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래퍼들 있잖아요. 그런 MC들이 조금 더 이 희발을 담아서 할 수 있을 때 그런 걸 좀 더 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음악으로 소비되고 그게 음악으로 생산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예.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뒤에 오웬영 예시 들면서 얘기했던 것들도 좀 그런 거였고 응원하고 그리고 이 예술에 관한 견해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래전에 그냥 본 건데 대충 기억이 나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저는 사실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 화들이 많아요. 그거 거의 다 봤는데 저 나가야 되니까 무슨 얘기들 하나 봤는데 솔직히 거의 좀 그냥 약간 예를 들면 스웨이디 씨 같은 경우에는 덕화연님 저를 왜 팔로우를 안 해주시는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농담 삼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고민다운 고민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리듬파워 형들이 나와서 리듬파워니까 이런 거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작품 늦어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베이식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서 자리 잡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근데 랩 실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건 좀 별개니까 조금 더 이렇게 오버액팅해서 한번 나가봐야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조언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고민들은. 근데 의미 있는 대화거리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보통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김심야 씨 거는 사실 저는 보고 나서 좀 의문이 많이 들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편이었잖아요, 그게.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좀 의문이 더 많이 들었어요. 아, 김심야 씨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음악하고 좀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뭐 가사가 언행불일치다 이게 아니라 가사에서는 얘기하는데 음악을 이렇게 지향하신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내 생각일 뿐이죠. 이렇게 지향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걸 지향하시네? 근데 그렇다면 좀 이걸 좁혀야 되지 않을까? 또는 이거를 좀 더 설득할 수 있게 사람들한테 친절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뭐 개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제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의미 있는 저스트 신바 QM 테이크원 이런 분들과 쇼미 출연 또는 미디어에 노출하시는 분들 벽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전 그게 허물어졌어 나는. 저는 사실 좀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최근에 이런 부류라고 프레임을 좀 씌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갖고 저스티스 아까 전에도 저스티스 신바 같은 사람들 특징 막 이런 글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글들 보면은 얘기하는 게 좀 저는 한 적도 없는 말을 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미디어에 대해서 무슨 태도를 바꿨느니 나는 그래서 제 팬들이 저 진짜 감사한 게 제 팬들은 좀 논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내가 영향을 준 건가 싶었던 게 다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 바꿨냐 이 사람 쇼미더머니 원 때부터 나왔고 계속 쇼미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바꿨냐 증거 대라 이러니까 증거 못 대고 계속 우기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그런 무논리인 사람들하고는 애초에 대화를 그냥 안 해서 그냥 제가 욕하고 싶은 거면 욕을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념 태도 이런 말 나 한 적도 없는데 시스템 바꿔야 되고 신념 태도 근데 나 그거 누가 얘기했는지 대충 알거든요. 나도 별로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에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막 이러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시스템 어떻게 바꿀 건데 라고 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시스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행동 안 하거든요. 진짜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 바꿔야 된다는 클리셰적인 가사 쓰는 사람 한 3-4명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보고 별로 공감 안 한단 말이에요. 별로 공감 안 하는데 나는 멜론에다가 내 거 잘 하고 있고 물론 음원 수익이나 이런 게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음원사가 창작자보다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걸 바꾸려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제가 그걸 막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 안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어제 저녁에 보면서 나왔는데 오늘까지 댓글 달면서 지랄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들여다보면 괜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간에 이따가 뭐 시간 나면 볼 건데 하여튼 간에 저는 신념 태도 이런 얘기 바뀌지 않는다 태도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진짜 생각나는 게 내 태도 바뀌지 않는단 말 진짜 오랜만에 맘먹고 썼는데 그게 어디서였냐 제가 서리 앨범의 D라는 트랙에서 촌스러운 말이 됐지만 안 바꿔 나의 태도 뭐 이런 가사 썼거든요. 촌스러운 말이 됐지만 안 바뀌어내 태도 이런 가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의식하고 썼냐고. 이 말 진짜 촌스러운 건데 한 번은 한다 이 말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태도 안 바꿔 이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무슨 맨날 내 신념 뭐 이런 가사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가사 개인적으로 라임이 열심히 하고 분백 템포 무드 차분 앨범 쏟아있으면 컨셔스라는 프레임으로 넣음.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죠. 컨셔스라는 말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컨셔스 랩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좀 그냥 뭐 누구나 좀 정확하게 분류하고 그거를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분류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번에 안티하이프 들어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진짜 공격적인 음악을 최근에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네임즈도 저는 진짜로 그랬거든요. 내가 얼만큼 세게 갖다 박으면 얼만큼 박살난지 보자를 하고 만든 얘기라 얘기들 수위가 되게 높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형 나한테 형제라고 그러더니 제일 먼저 버리더라 이런 얘기 있고 뭐 래퍼들 이런 얘기하고 래퍼들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씨발 나랑 똑같더라. 쇼미더머니 나가는데 준호프로랑 킬라그램이랑 내가 뭐 어쨌다고 쇼미더머니에서 방송 이렇게 조작했는데 생각으로는 나도 마음속으로는 똑같았으면서 부정하더라. 나 병신이더라.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우원재 챌린지 꼴배기 싫더라.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다 내 주변에 속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주변 지금까지 관계 유지하는 사람들 얘기도 있어요. 제가 올티를 되게
남자답다고 생각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우원재 챌린지 가사 썼을 때 올티를 언팔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올티 만났을 때 하하호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갖고 야 올티야 오랜만이다 이러고 술 먹고 놀다가 나중에 내가 그 네임즈 나오고 나서 올티가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앨범 나올 때까지는 좀 멀리 했는데 앨범 나오자마자 올티한테 연락했는데 올티가 앨범 다 들어봤고 너무 잘 들었고 형이 그런 생각 한다 그래도 저는 원망 안 한다 이런 얘기해서 네가 괜찮다면 난 지금부터 너랑 친구로 지낼게 이렇게 얘기해서 올티랑 저는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근데 뭐 올티가 좀 막 요즘 찐따 같은 거 올려가지고 제가 좀 언팔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올티를 좋아하고 올티 만나면 존나 재밌게 놀아요. 올티랑 만났을 때 막 씨발 막 이렇게 안 해요. 막 꺼져 막 이렇게 안 해요. 올티랑 만나면 재밌게 놀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느꼈었던 게 내 앨범은 그만큼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하드하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나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더더욱이고 근데 이제 저를 컨셔스 이런 걸로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일단은 별로 네 좋지 않을까. 이거 올티 아직 잘 모를 텐데 저 올티 악플러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올티 데드피 악플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물론 사실관계를 굉장히 그냥 내 주장을 한 거죠. 야 올티는 옛날에 랩인 올데이 믹스테이프 때가 멋있었는데 왜 목소리 긁어가면서 하냐. 바비 같은 애가 목이 긁히는 게 멋있는 거지 긁으면은 듣는 사람이 더 목 아프다 이런 댓글 막 쓰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게 뭐 다른 계정으로 돌려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신바자디 아이디 만들기 전에 쓰던 아이디가 있는데 두 개가 아이디가 비슷해요. 그래갖고 제가 잘못 들어갔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올티한테 이제 건설적인 피드백 한 거예요. 올티 같은 래퍼들은 약간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담백한 톤이 되게 멋있었지 톤 긁고 이런 거보다 쇼미더머니 3 할 때였어요. 그때 이런 거보다 그게 좀 더 멋있는 것 같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글 썼었어요. 설마 칠리는 안 하시겠죠? 그거를 제가 하면은 그럼 제가 지금 언급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요? 저 언급 잘 안 될 텐데. 칠린 했으면 그리고 걸리겠죠. 그거 다 걸리잖아요, 인스타로. 저는 그리고 제 계정으로 직접 들어가고 댓글 다는데 무슨 칠린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 글은 신바다디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고 작성되었습니다. 헐 좋댔네. CJM이 지금 BY 담배 중학교 때 피웠던 거 얘기했네요. 중학교 때 일진은 아니었지만 일진놀이 그러니까 잘 나가고 싶은 놀이 중학교 때 다 끝낸 BY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정신을 차렸답니다. 네, 전 그때 모르니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형을 단순히 컨셔스를 모은 거.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했던 게 저는 나스나 맙딥이나 이런 진짜 하드코어 랩을 좋아했을 뿐이고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오웬 형한테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었어요. 이스트코스트 스타일 랩을 하는 사람들은 컨셔스 랩이 존나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무슨 대답을 들었는지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뭐 그 형은 그래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내가 이 사회에 속했는데 그 사회 얘기를 하잖아요. 일매틱도 그렇고 내가 퀸즈브리지 거리에서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내가 퀸즈브리지에서 마약에 취한 채로 하는데 경찰이 쫓아와서 총 들고 나서 호텔 로비로 총알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소리를 지르더라. 근데 나 마약에 취해가지고 총 쏠라 그러는데 총알이 탄창에 걸려서 어쩌나 싶은 순간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게 본인들이 겪은 일은 아니어도 실제로 그 거리에서 일어난 일들. 너 마누라가 너 감옥 들어가고 나니까 너 막 네 적크루들하고 놀러 다니더라. 그거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아들 태어났던데 야 너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뿐이에요. 제가 막 무슨 최순실 막 무슨 홍준표가 막 대통령이 됐어야 돼 막 문재인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그런 게 저는 그런 폴리티컬한 랩을 할 생각은 굳이 없어요. 근데 건드려 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고 싶다는 건 제가 무슨 뭐 노래 제목 막 노사모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까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뭐 노래 제목 무슨 태극기 무대 이래가지고 막 극보수적인 음악을 하고 극우 성향 보수가 아니라 극우 성향의 음악을 하고 이럴 생각은 없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렇게 그 정치가 주가 되고 음악을 이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음악가들이 개구려지더라고요.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월급 받아요, 목사님도. 헌금 나한테 오네 이게 아니라 헌금이 다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전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교회가 정직하면 가능한 일인데 뭐 잘 모르죠. 저는 그리고 교회가 막 그렇게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하여튼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교회 헌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불우유 성금도 들어가고 신도들 잠깐만요. 안 헤어가 있나요? 있고 저는 근데 별로 즐기는데 쓰고 싶지 않아요 그걸. 콘서트에서 봐요. 아 감사합니다. 콘서트에서 봬요. 저는 그 즐길 생각 막 즐기는 랩이라고 하는 게 뭔진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 파티하자. 저는 CJM님이랑은 잘 모르고요. 아직까지도 CJMC랑은 존댓말하는 사이고 만나면 반가워요. 한번 보기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지금 앨범 하시느라 아마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앨범 작업하러 뭐 어디 가 계시고 막 이래서 만나기로 했다 몇 번 안 맞았는데 제가 한번 연락 더 하기로 했거든요. 요번에 만나가지고 날짜 다시 잡기로 했는데 뭐 CJMC도 아직 안 만나봤고 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봐야죠. BY랑은 최근에 해보니까 2013년에 연락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만난 건 2014년이에요. 형 트랩 피처링 한 거 있어. 캘리포니아 러브 이런 느낌이요? 모르겠어요, 잘. 올티 앨범 2집, 3집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에 뭐 몇 명한테는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그 CJM
네, 뭐 마냥 즐기는 게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애초에 인생을 마냥 즐기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고민하고 맨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기를 즐겨하고 새벽별 너무 좋게 들었어서 그런 음악 팬으로 지금은 제가 리암 갤러거 씨의 머리가 되게 멋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리암 갤러거 씨 어록이나 이런 것들 보는데 어딨지?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편이에요. 막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쇼미더머니에 막 나와갖고 정신병 걸렸다고 막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새끼 소년제하고 한 달만 6개월만 같이 살면 저거 낫는다고 이래요. 그 정도로 저는 제 이고가 진짜 강하고 멘탈이 좀 강한 편이에요. 한 거잖아요. 그 곱슬머리를 갖고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하는 건데 저는 굳이 그 머리를 막 망가뜨려 가면서
하는 느낌 자체가 제 민족성을 거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 이런 건 좀 병이죠 어떻게 보면. 성격이죠 성격. 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장들은 보통 평론? 그 씨발 음악 못하는 새끼들이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패배자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뭐 무례하다 그래도 저는 좆도 상관없는 게 그 사람한테는 무례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아니 태균 형이 아니라 진짜로 무슨 프레디 머큐리 이런 사람도 항상 평론하고 싸웠고 존나 막 진짜 많은 사람들이 평론하고 많이 싸워왔는데 저는 그 평론이라고 하는 거에 그 제가 저번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래퍼들이 이제 남의 앨범 보면서 막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프로그램들 봤을 때 그냥 좀 나는 그냥 저렇게 내가 저렇게 비칠 수도 있겠구나 저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그런 이유에서 그때 몇 명이 없어가지고 평론가도 각자의 견해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창작자라는 특수성에 속한 사람으로서 굳이 제가 그 평론가들의 얘기에 그 평론가라고 하는 그 평론에 존중을 별로 표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가 뭘 알아 씨발 이런 게 더 멋있어요. 그냥 냉정한 그냥 좀 얘기하면은 까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어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멋있어요 그게 더. 누가 만약 평론가한테 막 진짜 막 연락해가지고 아 평론가 누구님 제 거 요번에 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런 거 존나 보내고 그런다 생각해봐요. 리드머 평점 몇 점 이런 걸로 존나 싸우잖아요. 리드머가 그렇게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냐고 하면 그냥 옛날에 랩하던 사람도 있고요. 랩하다가 지금 다른 직장 하고 있는데 그냥 힙합 좀 들었으니까 필진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 무슨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웠냐라고 하면 거기 편집장도 제대로 배운 사람 아니에요. 음악 평론을 얘기하는 게 기분이 존나 좋지 않죠. 마인드로 한다면 롤렉스 사고 싶은 마음 생길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뭐
제가 지금 롤렉스를 뭐 살 돈이 없냐라고 하면은 널포 영상에 내가 올렸다고. 널포가 뭐예요? 널포가 뭐 유튜버예요? 널포.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끝난 일이지만 뭐 화클베리피님 하고 디스전 했을 때 사람들이 커리어를 건드려? 막 이러고 뭐 하는 건 막, 막 싸움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랬다.
잠시만요. 멜론 선정 명반이요? 그게요. 이거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되려나? 별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멜론 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이? 예를 들어서 나스가 한국 힙합 앨범 내가 100개를 들어봤는데 이게 존나 짱인 것 같아 하면서 10개 골랐어. 그 중에 내가 들어갔어. 그럼 내가 존나 다행이다. 존나 짱이다 이러겠지. 제이지가 그랬어. 큐티비 그랬어. 뭐 그럼 내가 내가 레전드들 팀장 36세 여성 팀장 남성 팀장 이렇게 3명 모여가지고 명반 찍은 게 왜 좋은 거야? 아니 씨발 난 당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또 그리고 당신의 그 팬들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거대한 삶에 영향을 받느냐. 이거 아니에요? 아,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나는 보면서 솔직히 알아요. 와, 우리 사장님이 썼어도 나는 별로 멋있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우리 사장님은 뭔데? 하나님이야? 내가 보기엔 별로 멋없을 때도 있어요. 비와한테 그럼 저 얘기해요. 너 그거 별로 멋없지 않냐? 저는 그 명반 딱지 받는 거, 저는 제가 이거 뭐 폭로라고 해도 그냥 뭐 웃기는 건데, 제가 비와한테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서, 이거 내가 좀 부심 부리는 건데, 훈훈해요, 어떻게 보면. 비와이가 옛날에, 쇼미더머니 막 나오고 나서 해외 팬들도 많이 생기고, 비와 여기 있어? 아니, 내가 이거 비와이하고는 얘기 많이 했던 건데, 해외 팬도 많이 생기고, 비와이 그때 존나,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동양인이었어요, 거의. 존나 유명했어요, 막. 와, 뭐, 어디만 같이 가면은, 동양인이면 그냥 다 알아봐. 그리고 막 비와이한테 와가지고, 와, 막 래퍼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때쯤에, 제가 비와이가 인스타그램에다 갑자기 영어만 존나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존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걸 보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비와이한테, 너 근데 왜 영어만 쓰냐? 그랬더니, 해외 팬들이 내 거를 더 편하게 보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 일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게, 야, 병윤아, 너가 존나 한국인으로서 존나 간지나는 거는, 네가 한국말로 존나 뭐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구글에서 검색하고 해석해서 보고, 그 말, 와, 한글 진짜 좀 멋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드는 게 멋있지 않아?
근데 BY가 부터 이 집은 아니고요. 그 비양이랑 저랑 합작 앨범을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짧은데요. 합작 기대하겠습니다. 못 찾아보시겠죠? 아 죄송해요. 이게 제가 지금 뭐 좀 찾아볼 게 있어가지고 잠시만 좀 몇 개만 찾아볼게요. 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후드티인데 이거는 집업 스포츠 그레이 네이비 블랙 X 라지가 총장이 2X 라지를 시켜야겠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뭐 찾아보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좀 집중을 못했는데 뭐 미안합니다. 다시 킬게요.